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행동이 미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조치와 제재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지난 2008년 부시 행정부 시절 발효된 대북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면서 북한은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 분열 물질을 확산할 위험이 있고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한반도와 영내 미군, 동맹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과 정책들은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어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미국 독자 대북 제재의 근간이며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협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해 지난 2008년부터 자산 동결 등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습니다. 대북 행정명령은 매년 6월 말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매년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연장해왔습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비무장지대 군병력 재배치 등 한국에 대한 강경 태도를 이어나가는 데 대해 긴장 고조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특히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를 한반도 긴장고조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김씨 정권은 한반도에 긴장을 일으키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은 중요한 우리의 동맹국 편에 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잇따랐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경시와 이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금지 규정 집행 실패로 북한은 더 대담해졌다는 겁니다. 또 한반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사진용 외교가 간과한 악화된 상황을 해결하는 대신 독재자와 친구가 되고 동맹국을 갈취하려는 충동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도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공격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엘리엇 엥겔 위원장 등 외교위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편에 서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직감적인 대북 외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남북 간 지속적인 평화는 단순히 목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비껴 서 있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긴장을 낮추고 안정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협상장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과 한국을 향한 북한의 강경 발언과 행동에 대해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윌 허드 하원 의원은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허드 의원은 북한의 최근 행동은 북한 정권 스스로 약한 입지를 보여준다며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때까지 미국과 동맹국들의 완전한 대북 제재 이행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한국에 대한 북한의 강경 행보는 핵무장국 지위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일수록 미국과 한국, 일본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던 HR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1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잇따른 한국 정부 비난은 북한이 스스로 핵 무장국 지위를 노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 regime is probably desperate to get back to the cycle of provocation, extortion of concessions, in exchange just for the willingness to talk, after which they'll drag out long negotiations
end with a weak settlement that locks in the status quo as the new normal. And the status quo, they hope, is a status quo of a nuclear-armed North Korea.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경 봉쇄 조치를 시행한 북한에게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핵무기 투자를 늘리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주체 사상을 고수하며 적화 통일을 노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elieve that this nuclear capability would be the first way to push the United States off the peninsula, and then use that as the first step to unifying the peninsula, red-colored unification or under the red banner.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의 이 같은 위협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효과적인 군사적 대응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는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 have to demonstrate our ability to respond to this threat effectively militarily. As you know, there are exercises scheduled for August. I think those ought to be robust exercises.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이어 미국은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 일본과 조속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해 미한, 미일 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보이고 모든 북한 도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북한과 중국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또 지금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더 강경한 모습을 보여 북한에 의해 위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을 단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17일 미국 내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한 연합훈련은 더 이상 북한과 논의할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 늦은 여름 미한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이 연합훈련의 좋은 때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8년 봄 이후 전개되지 않은 핵 전략폭격기와 F-35 합동 타격기 등의 한반도 영내 출현 가능성을 시사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고 이런 군사적 압박과 함께 외교적 견인력이 필요하다며 남북 또는 미북 간 타협은 미국과 한국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 훈련장에 대한 대규모 확장 공사를 끝낸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VOA가 평양 미림 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15일자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훈련장 동쪽 지대에서 만들던 도로들이 모두 기존 도로들과 연결됐고 건물들도 모두 완성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완성된 신규 도로들은 500m 길이의 대형 도로 3개와 이 도로들을 연결하는 작은 도로들로 구성됐으며 훈련장 바깥 도로로 이어지는 긴 길도 새로 만들어졌고 훈련장 내부 도로들은 대형 차량들이 회전할 수 있도록 모서리 부분에 큰 공간이 만들어진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공사가 끝난 훈련장 동쪽 지점은 북한이 열병식 훈련을 할 때마다 미사일 탑재 차량 등 대형 군사 장비를 보관해온 곳으로 이전에는 비포장 흙바닥에 간이 건축물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열린 북한 인권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6.25 한국전쟁 역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쟁 당시 발생한 인권 유린에 대한 북한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물망초 주관으로 1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세미나에서 양일국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최근 한국 역사 교육에서 한국 전쟁에 대해 누가 먼저 전쟁을 개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거나 남침은 맞지만 정의로운 민족 해방 전쟁이었다는 식의 잘못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면서 어느 학설을 지지하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현재와 미래에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전쟁 당시 북한 전쟁 고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을 최근 만든 김덕영 감독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고아를 동유럽의 친선 교류 목적으로 팔아넘긴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전쟁 고아에 대한 역사가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